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출력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stdio로 사용되는 표준 출력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표준 출력 함수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문자를 하나만 출력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개 출력할 건지, 혹은 문자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출력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코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처리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include stdio h 자로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void main 그다음에 중괄호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볼 함수는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한 put 캐릭터라는 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put 캐릭터 안에는 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문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한 문자만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put 캐릭터 함수의 사용법을 간단히 작성해 볼게요. put 캐릭터 하시고 문자 하나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콧다운표 작성하셔가지고요. 저희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h put 캐릭터 이번에 hi라는 문자나 출력해 보겠습니다. put 캐릭터 물결 표시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trl F5번 눌러가지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하이 물결 표시 출력되셨다면 이상 없이 나오신 거고요. 지금 사용한 이제 저희 풀 캐릭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캐릭터 하나만 출력할 수 있는 이제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요. 한 글자에 2바이트인 한글은 출력할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문자 하나만 출력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럼 문자 여러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ut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내용 저희가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puts, 요게 s는 이제 스트링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문자열 출력 함수라고 하고요. 똑같은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puts 로 시작을 하고 쌍따옴표 그 다음 똑같이 하이 라는 물결 표시 하시면 되고요.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작성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열인 하이를 출력하고 여기서 줄바꿈 문자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풋 캐릭터와 풋스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문자열에 내가 원하시는 형태를 출력하시는 printf라는 함수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 부분은 이제 출력하는 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문자 형식을 말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의 형식 일단 기본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 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f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printf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여기 형식 그러니까 문자열이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 포맷을 이제 대입되는 문자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다가 강구석이라는 글자를 이제 %s에다 대입하는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s라는 부분에 강무석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s가 우리가 문자 형식을 나타내는 그 포맷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s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수정해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지금 문자 포매팅이 %s와 %d 이 두 가지를 출력했기 때문에 콤마 뒤에다가 첫 번째는 문자의 형식을 적고 두 번째는 이게 d가 정수, 십진수 정수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와 %d의 강부석이란 글자와 3이란 숫자를 대응시켰을 때 문자열 출력을 해보면 자, 그러면 잠깐만요.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절을 3개 꾸면 좀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사과를 3개 구매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와 %d 이런 형식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주석 처리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d 같은 경우에는 정수 중에서 십진수를 나타내는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실수 포매팅. 그 다음에 %c는 이제 문자 하나, 문자라고 하고요. %s는 문자열을 대응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s와 %d의 그 %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콤마 뒤에 개수를 맞춰 적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제가 문자열 상수와 숫자, 정수 상수로 넣었지만요. 요 안에다가 저희가 변수를 대입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그 방식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라는 형식으로 하나 만들고 캐릭터 A는 65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에서 ASCII 라고 저희가 작성을 하고 여기는 A라는 변수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의 ASCII 코드 값은 C 문자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숫자를 직접 대입한 게 아니라 이제 변수 이름을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오류가 있는 줄 알았네요. 자, 65의 ASCII 코드 값은 A입니다. 라고 해서 변수 역시도 한쪽에 문자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엔 실수 형식을 제대로 작성을 안, 포매팅을 안 맞춰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과 동일하게 플로트 value에서 정수값은 2.1로 작성을 할 건데요. 이제 포매팅이 실수 형식은 F형 포매팅이 아니라 %D로 제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alue라고 했을 때 지금 value는 실수형이지만 이 출력은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어떻게 해석돼서 출력된다기보다는 해당 부분은 이제 전혀 이제 오류 코드를 나타내는 이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류값을 출력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실수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f로 출력하셔야 된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u라는 이제 새로운 포맷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C 언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자료 종류는 부호를 고려하는 signed로 이루어져 있고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unsigned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저번 시간에 계산기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첫 번째 있는 비트를 이제 음수와 양수라는 부호 비트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차이고 부호 비트를 안 쓰게 된다면 순수 양수로만 한 2배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2배 개수만큼 더 출력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값을 한번 입력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라는 자료형인데요. 이거는 부호를 고려하지 않은 정수형이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직접 한번 입력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int 자료형은 부호를 고려하는 자료형이고요. 데이터 1 값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음수 비트, 음수 부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 unsigned int, 이건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자료이고 데이터 1이라고 볼게요. 데이터 2라는 형식으로 값을 입력해 볼 건데 이거는 자 이렇게 대충 4294 96 7295 6 729 자, 이 비트를 한 이유는 제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확인할게요. 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바이트라고 얘기 드렸고요. 4바이트는 저희 비트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바이트 비트 환산하게 되면 자, 총 8개 4바이트니까 8, 32 네, 그러면 32비트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고요. 그럼 제가 전체 다 이해하기 쉽게 를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 요 값이 만약에 이 전체를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인트형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체가 이제 다 1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거랑 이 비트 구조랑 그 다음에 양수 음수가 포함되지 않는 비트 구조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양수만 존재하는 unsigned 비트를 똑같은 구조로 비트 형식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42억 9,400 이렇게 나오시죠. 이 값과 비트 구조는 두 개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틀린가 싶어서 복사했는데요. 비트 구조는 동일한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호가 있는 자,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출력되는 거고 unsigned int 같은 경우에는 음량이 고려되지 않는 비트 구조이기 때문에 42억 9천 개 정도 이제 숫자로 출력된다는 거죠. 두 개의 비트 구조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걸 출력 방식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둘 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다만 출력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요. 값은 똑같이 저장되어 있고요. 하나는 %d, %u, %d, %u로 작성을 하고요. 데이터 1 두 번 출력하고 데이터 2 두 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비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작성을 하게 되시면 이제 데이터 1이나 데이터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되는 형식이 이제 %d 부호를 고려한 정수형인지 %u 부호를 고려하지 않는 정수형인지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1이 출력될 것이냐 42억 5천 개가 출력될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 놀라운 사실은 unsigned int로 이제 저장을 해도 똑같은 비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는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u 잘 기억하시고 이번 진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수진법. 앞서 %d는 제가 정수 중에서도 10진수라고 출력 방식을 얘기 드렸다면 이제 8진수, 16진수 알아볼 건데요. 8진수는 여기다가 옥텟이라고 해서 %5를 출력하는 게 8진수 도입법이고 그 다음에 16진수는 %x 이게 16진수 진수입니다. 똑같은 정수값을 제가 하나 선언하고요. int 데이터라고 하고 숫자 10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출력을 세 개로 나눠서 해볼 건데요. printf 하나는 %d, %o, %x 세 가지 진법으로 출력할 거고 세 개 데이터를 저희가 맞춰서 출력해 볼 건데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trl F5번 자, 누르시게 된다면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첫 번째 거는 10진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8진수로는 12
그 10진수 12, 1, 2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16진수로는 A로 표현되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지수 표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는 퍼센트 2로 표기를 합니다. 퍼센트 2는 지수 표기법이고요. 그럼 이것도 값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플롯 자료용으로 하나 추가할 거고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 12.34f 형식으로 해볼 거고 printf 실수용으로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수용으로도 출력해 볼 건데요. 하나 더 퍼센트 대문자 1호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실수 하나는 지수 대문자 2 자, 출력해 볼 건데요. 솔직히 대문자 2랑 정확하게 대문자 2랑 소문자 1을 차이는 없는데 지수 표기 방법에서 이제 소문자로 할 건지 대문자로 할 건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실수형 표기법 12.34 6자리 소점 나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234 해서 지수 표기법으로 지금 나온 거 보실 겁니다. 자, 역시나 1.234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소문자인지 소문자 대문자인지 차이점은 있고요. 자, 숫자상의 의미는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거 지수 표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 출력한 수 이번엔 여기서까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포맷은 모두가 정리됐고요. 출력할 때 정렬 부분과 한수를 출력 당시에 포맷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성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int 데이터 7로 저희가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릿수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중괄호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수제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칸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rintf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d 할 때 그냥 %d 로 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대괄호는 제가 그냥 자릿수만 칸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문자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d가 아니라 역시나 이번에 숫자를 좀 입력해 볼게요. OD 자, 어떻게 입력한 %와 D 사이에 형식 사이에 제가 숫자를 적었죠. 그러면 어떤 의미, 5칸을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데이터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F5번.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D로 하셨을 때는 그 숫자만큼의 칸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 이제 %와 D 형식 사이에 숫자를 넣게 되면 그 숫자가 총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7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칸을 만들어주고, 일단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글자가 붙는다 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숫자 정렬도 맞춰 보겠습니다. 정렬을 맞추는 방법.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정렬된다 했죠. 글자 수에서. 그럼 이걸 왼쪽으로 정렬하고 혹은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있는 칸에도 채우는 방법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고요. 숫자만 좀 바꿔볼게요. 앞쪽에 %d 사이에 5 이건 5칸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5 대신에 -5라고 입력을 해보고 두 번째는 퍼센트 5인데 이 부분에 앞쪽에다가 0 하나 적고 5 D 대괄호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양수로 5를 적었고 음수로 -5를 적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는 5와 이제 퍼센트 사이에 0까지도 좀 추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결과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 좀 모르고 있네요. 한번 확인 봐야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다 데이터 빠졌네요. 이렇게 세 가지 맞춰주고요. 하나, 둘, 셋.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 자, 출력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퍼센트 %OD 같은 경우는 앞서서 확인했다시피 총 5칸인데 기본이 오른쪽 정렬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음수로 바꾸게 되면 이게 왼쪽으로 총 5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퍼센트와 숫자 그리고 이제 포맷 형식 사이에 0을 넣게 되면 이 빈칸을 0으로 채우겠다. 공백 문자 대신에 0으로 채우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정수, 정렬과 그 다음에 문자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실수 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자와 그 다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소수점, 이제 자릿수까지도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소수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이 부분, 이 9번 라인을 제가 플롯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더블형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더블형으로. 그 다음에 3.141592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에는 플롯 형식과 다르게 F를 적어줄 필요는 없고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롯 형식은 기본적으로 4바이트까지 지정된 가정 4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더블용은 16바이트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한번 적을게요. printf 그 다음에 퍼센트 F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형은 더블형이든 플롯형 관계없이 다 %F로 통일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자릿수 확인 위해서 기본 %F 작성하고 두 번째는 여기다 숫자 작성하기 앞서서 이건 자릿수를 정해볼게요. 0.4 앞에다가 0.4를 붙이게 되면 소수점 4자리 숫자까지 작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소점 앞에다가 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퍼센트 이번에는 8.4 소점 앞에다가 8.4라고 작성했을 때 결과값과 그 다음 음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퍼센트 마이너스 8.4라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포맷이 총 4개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총 4개 들어가셔서 한번 정렬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총 이제 문자 개수와 그래서 소점 몇 개짜리까지 작성이 되는지 그 다음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F5번 하시게 되면 첫 번째부터 자 기본 자료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소점 6자리까지가 일반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3.14에서 6자리까지 나온 거 확인되셨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3.1416인데 소점 4자리까지 나오죠. 소점 자릿수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8이라는 숫자를 추가해 넣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소점까지 포함해서 8자리입니다. 그래서 칸세로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점까지 포함한다는 점 잘 체크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8로 음수로 지정하면 정수와 동일하게 왼쪽 정렬로 맞춰진다는 점까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제어 코드라는 데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작성은 제가 여러 개 작성해 드리지만 사용하는 거는 주로 이제 줄바꿈 부분을 많이 사용하죠. 줄바꿈과 탭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메인 부분 리셋하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제어 문자라고 하면 제어 코드 혹은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요. 제어 문자라고 하면 어떠한 이제 커서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엔터 키를 누르는 기능 혹은 탭으로 이동하는 혹은 뭐 알람 소리를 낸다는 기능들 여러 가지를 이제 기능상으로 구현하는 게 제어 코드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역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코드 알파벳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역 슬래시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화폐 우리 원단위 표시하는 거 있죠. 우리 1원, 2원, 100원 이렇게 할 때 원단위 표시가 역 슬래시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제어 코드를 이용해서 저희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정리부터 일단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역 슬래시 n. 자, 이렇게 화폐 원표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슬래시가 왼쪽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 슬래시 n은 자, 보통 다음 줄 이동이라 보면 되는데 뭐 메모장 같은 데서 엔터 누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퍼센트 역 슬래시 r 같은 경우에 캐리지 리턴이라 해서 얘는 다음 해당 줄의 처음으로 이동입니다.
자, 이거는 n은 다음 줄로 줄 바꿈시키면 r은 맨 앞으로 그냥 이동시킨다. 이 커서를 바꾸지 않고 앞으로 이동시킨다. 라는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t, 역슬래시 t는 탭 아시죠? 탭 같은 경우는 한 탭 이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역슬래시 b, 이거 백스페이스 아시죠? 한 칸 지우는데 지우는 게 아니라 한 칸은 앞으로 그냥 커서를 이동시킨다. 그래서 한 칸 앞으로 이동. 커서를 한 칸 앞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퍼센트 역슬래시 A, 이거는 경고음입니다. 경고음 발생. 뭐 지금은 컴퓨터에 뭐 자주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컴퓨터 부팅을 하게 되면 삐빅 소리 나는 거 있죠. 네, 그런 경고음을 시스템 속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금과 요거는 이제 탈출 문자, 그래서 제어 코드이기도 하지만 역슬래시 쌍따옴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 문장상에 쌍따옴표가 문맥에 이제 문자열을 이제 표시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문자로 중간에 누구누구가 말했습니다 작성하실 때 또 이렇게 작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문자를 쓰기 위해서 캐릭터 이렇게 정도 작성을 하게 되면 문자를 쓸 때 제가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보통 안녕. 자,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문법상으로 우리 국어 문법상으로는 말할 때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 쌍따옴표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상에서는 특히 문자를 나타내는 언어로 쓰기 때문에 이 문자 출력할 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요? 요거는 전혀 의미 없는 게 되고 요렇게 이제 문자열이 출력이 되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얘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이제 역슬래시를 붙이게 된다면 얘는 이제 문자 탈출 문자라고 해서 쌍따옴표들을 덜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이 변수에서는 상수를 이렇게 쓸 수는 없고 나중에 그 이제 사용할 printf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큰 따옴표 출력, 그 다음에 역슬래시 따옴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작은 따옴표, 혹은 따옴표죠. 그럼 간단하게 하나씩 좀 알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쓰는 저희가 n과 그 다음에 이제 탭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역슬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정도만 저희가 알아볼게요. printf, 그래서 저기다가 역슬래시 n 슬래시 n 두 번을 출력할 거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해당 부분 끝에다가 역슬래시 n 줄 바꾸면 엔터를 두 번 누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 바꾸면 한 번 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출력을 하면 엔터를 눌러서 밑에 줄로 갔고 또 엔터를 눌러서 한 줄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 끝에도 엔터 눌러서 줄 내려가고 여기서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기 때문에 한 칸이 띄워지게 되는 거죠. 줄 바꾼 부분 테스트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출력하다가 문제 발생한다는 거 저는 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쌍따옴표의 그 큰 따옴표군 쌍따옴표의 의미는
여기 있는 문자열을 감싸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순전히 문자로서 출력하기 위한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자 형식으로 안녕 쌍따옴표 쌍따옴표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출력되는지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탭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역설리시 T 넣어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되면 이제 총 8 공백 정도의 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주로 많이 제가 수업관에 쓰는 거는 역슬래시 M 부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역슬래시 쌍따옴표나 역슬래시 호따옴표 요거는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저희 표준 출력 함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문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퀘스천. 예. 그 다음에 목적 파일과 달리 는 파일은 liv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함수의 기계어 코드만 실행하는 실행 파일에 포함된다. 자, 요거 제가 목적 파일은 이제 모든 함수를 다 담아서 이제 실행 파일에 포함된다는 거에 비해 지금 말씀드린 이 파일은 이제 그 함수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함수만 따로 이제 실행 파일에 링크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Q 2번, 예전 2번. 컴파일 할 때 특정 파일을 참조할 것을 지시하는데 샵 i를 사용한다. 제가 아까 전처리기 설명하면서 우리 늘 썼던 그 단어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3번. 자, 소스 코드에서 상수나 명령문을 치환하기 위해서 네, 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개. 큐 이제 네 번째 문제. 단일 문자 표준 출력 함수 얘기입니다. 출력하는 표준 출력 함수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밑줄로 남겨둘게요. 자, 마지막 함수를 이용하여 이건 문제 하나 더 냈겠습니다. %03D 정수형이죠. 라고 출력하면 결과값은 뭐 이렇게 출력되는지. 이번에 문제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Q 6번이 실수표입니다. 값 3.14를 printf 함수를 이용하여 포매팅은 07.3f 뭐 안 배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앞에 0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면 하고 출력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잠깐 화면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목적 파일과 달리 라이브러리 파일이죠.
라이브러리 파일은 실제로 사용되는 함수의 기계어 코드만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자, 목적 파일과 비슷한 점은 뭐예요? 라이브러리 파일은 기계어 코드로 컴파일되어 있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이제 컴파일 후 링크 단계에서 목적 파일이 링크로 합쳐지는 단계에서 목적 파일은 전체가 실행 파일에 포함되지만 라이브러리는 실제 소스 코드에 사용된 함수 부분만 기획 코드 실행 파일로 포함되기 때문에 용량 부분에 있어서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정답은 라이브러리 파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컴파일할 때 특정 파일에 참조할 것을 지시할 때 앞에 저희가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처리기로 이제 샵 include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include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소스 코드에서 상수와 명령문을 치환하기 위해서는 define을 쓴다고 했습니다. define을 사용하고요. define 그 다음에 상수 치환할 이제 언어 치환할 언어라는 대체 언어랑 그 다음에 뒤에 바꾸기 전에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맥스 카운트 이런 걸 보여드렸죠. 3 하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은 적을 필요 없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을 맥스 카운트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define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단위 문자를 출력하는 표준 출력 함수는 put 캐릭터였습니다. 여기는 put 캐릭터인데 이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put 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값 23, 이건 정수형이죠. 아마도 자, 정수형일 건데요. 자, 이거를 printf 함수로 정수, 10진수 정수로 출력하는데 이 앞에다가 d와 퍼센트 사이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체크 일단 하시고 3 앞에 0이라고 들어가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는 글자를 총 3개 이제 쓰겠다는 거고요. 자리 칸을 0이라는 거는 그 빈 칸을 0으로 메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제가 이쪽을 정확하게 만약에 사이 부분을 적는다고 하면 재출력되는 경우는 2, 3 이렇게 주어있죠. 총 3칸을 차지하는 2, 3 숫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빈 칸은 0이라고 이제 메워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실수령을 어떻게 이제 자리형 표기하는지 체크할 건데요. 이거 앞서서 7이라는 숫자는 위에 이 3이랑 숫자 동일하게 전체 칸수인데 이 소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점 칸도 포함되는 7자리를 차지하는 거고요. 점 3, 이거는 소점 셋째 자리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 0은 그 빈자리를 0으로 채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7자리를 사용할 건데요. 그러면 일단 먼저 3 3.14를 하는데 소점 셋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칸이기 때문에 앞서서 칸을 메우기 위해서 6, 7.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작성하면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출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수정해서 퍼센트 그 다음에 0 7.3이었네요. 7.3F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값은 3.14네요. 14로 했을 때 이것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괄호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번 눌렀을 때 중괄호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003.140 총 이제 7자리 칸으로 들어갔고요. 이 빈 칸은 0으로 메워준다. 그리고 소점은 3자리까지 들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표준 출력 함수는 앞으로 저희가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타이핑 하시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여러분 자주 쓰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산자라고 하고 우리 흔히들은 사칙 연산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연산 말고 또 논리 연산이랑 비교 연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칙 연산 먼저 알아보고 논리 연산, 비교 연산, 그 다음에 연산자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알아볼 거니까요. 자, 이런 연산자 기호는 언어마다는 조금 일부 다를 수는 있지만 지원되는 기능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시연을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제 문제 같은 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대입연산. 대입연산은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연산자의 그 하나이기도 한데요. 대입연산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많지는 않은데요. 그 수학에서 는은 이미 좀 같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통 비교의 의미로 쓰죠. A랑 B랑 같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제가 뭐라 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대입해준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요. 이거를 코드 통해서 한번 증빙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int 데이터 1, 데이터 2라는 이제 실수형 데이터 두 가지를 선언하고요. 데이터 1에는 5를 대입해준다 얘기하죠. 그럼 데이터 2에는 제가 데이터 1을 대입해준다. 그럼 5 값을 대입해준다. printf에서 두 값을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 1은 %d, 데이터 2는 %d, 역/n 줄바꿈까지 넣어주고요. 값을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Ctrl F 5번 하셨을 때 둘 다 5의 값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주는 식 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변수를 변수에 대입하는 식, 그 변수 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식 등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하실 때 넣으실 때 는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산술연산, 사칙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나누기까지는 익숙하실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부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밑에서 이건 정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산술연산자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연산자 첫 번째는 뭐 너무 아시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A 연산 B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작성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데이터 1에는 5를 대입하고 데이터 2에는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result 1번에는 데이터 1과 더하기 데이터 2 덧셈을 해보고요. int result 2에는 데이터 1과 빼기 데이터 2 그 다음에 int result 3에는 데이터 1과 나누기 데이터 곱하기 하죠. 곱하기 데이터 2 오케이 result 4번에는 데이터 1 데이터 2인데 여기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5와 3을 나누면 정확하게는 1점 뭐라는 값이 실수값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는 실수값으로 돌려주는지 혹은 그냥 나눈 몫이 날아갈 건지 그게 몫인지 정수로 반환되는 건지 정수형이죠. 아니면 실수로 반환되는 건지 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nt result 5번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거 데이터 1 나머지 데이터 2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자, 결과적으로 출력을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printf 총 5가지니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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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다 실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역/n 다음 결과값 result 1, result 2, result 3 그 다음에 result 4, result 5 전체 값으로
출력했을 때 오류가 있네요. 컴파일해보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오류가 있네요. 반응이 느린 거군요. 자, 결과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첫 번째 값은 더하기 8 빼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15, 여기까지는 이해하셨고요. 나눴을 때 어떻게 실수가 아니라 정수로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1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2라는 숫자는 5를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으니까 나머지 2가 출력되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다? 이 나누기 기호를 하게 되면 정수 사이에서는 이제 몫을 구하는 역할로 돌려주게 된다. 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랑 좀 비슷한 좀 특특한 연산, 증감 연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산하는 거를 보통 이항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항이 두 개 있다 해서 이항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1항 연산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일식 더하는 거랑 일식 빼는 연산을 이제 증감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지우고 제가 이제 증감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감 연산자, 그 증가는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감소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식 증가하고 일식 감소하는 건데요. 그 전에 산술 연산자로 이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int number라고 해서 여기다가 0이라고 일단 칭하고 그 다음에 넘버는 넘버 더하기 1 이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0에 처음에 넘에다가 넘이 오른쪽부터 계산이 되죠. 0 더하기 1 그럼 1이 된 상태에서 넘버에다가 1을 넣는다. 결과적으로는 넘에서 1을 더했다 라는 의미고요. 이걸 두 번 정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9번 줄에서는 넘버가 1이 된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1 더하기 1 2가 나오게 되고 1 더하기 2가 나오게 되고 그 2 값을 넘버에 더한다. 이런 연산을 반복하다 보면 밑으로 쭉 반복하다 보면 계속 일씩 더하는 연산이 되죠. 이렇게 해당 동일한 변수에서 일씩 증가해서 그 값을 계속 일씩 올려주는 연산을 이제 증감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단순화시킨 게 이게 이제 항이 두 개 들어가 있대서 2항 연산이거든요. 이거를 1항 연산으로 바꾼 게 예, 증감 연산입니다. 이 동작을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남겨두고요. 자, 이 위의 동작을 단순화시킨 게 변수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작성하는 게 일씩 증가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게 마이너스 1, 일씩 감소되는 이제 증감 연산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감 연산자에도 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해서 음, 자, 전치형과 후위형이 있습니다. 그 전위형과 위형과 후위형이 있는데요. 그걸 어떤 차이점이냐면 증감하는 이 연산을 뒤쪽에 붙이는 거를 후위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붙이는 거를 전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일씩 증가되는 후이형과 전이형 둘 다 관계는 없는데요. 다만 요 앞에 대입연산자가 있을 경우에 좀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result라는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요. result 그다음에 result 어떤 게 먼저 실행되는지 차이인데요. 제가 전이형을 먼저 적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이형 같은 경우에는 덧셈 그 일식 증가되는 연산이 먼저 진행이 되고 대입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넘이 0이었잖아요. 그러면 0에다가 1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럼 넘이 1이 되겠죠. 1 된 넘을 리설트에 대입해서 리설트도 1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 연산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연산 바로 생각할게요. 요거는 그러면 추적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먼저 실행하고 더하는 식으로 갑니다. 넘버가 지금 현재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입을 먼저 넘버가 0인 상태에서 리설트에다가 리설트는 0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별도로 넘버를 1 증가시킨다. 그럼 넘은 요 수식에서는 1이 되고 리설트는 0이 된 상태. 그 전이형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 덧셈 연산의 증가를 먼저 하고 대입. 후이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입하고 증감시킨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라는 걸 잘 체크하시고요. 저희 실제로 이거는 코드를 한번 작성하면서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